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낸 남자 조철민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자가 낮아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온 게 통대환 대출이라는 거고요. 통대환 대출이 뭐냐? 업자가 내가 갖고 있는 빚을 업자 돈으로 싹 밀어서 없앱니다. 그러면 신용 세탁이 되죠. 채무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러면 신용 점수도 올라갈 거고 그 뒤에 은행에 가서 저금리 대출로 받겠다. 이런 레파토리인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들으면 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통대환을 하려고 고민 중이다. 해볼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정상적인 데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꼭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대한민국 30세 연봉 통계 중위값인 3천만원, 연소득 3천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의 채무는 자신의 연봉 정도 있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DSR 규제 때문에 신용 세탁을 해서 채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3천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사람은 현재 한 5건으로 분산해서 총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법정 최고금리인 19%의 5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달 원리금으로 원금 이자 포함해서 78만 원씩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신용 세탁을 해서 이거를 연 5%짜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5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는 돈이 21만 원이 줄어들죠. 한 달에 21만 원이 줄어들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딱 겉에서 보이는 것만 계산했을 때 이론적인 결과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통대환을 해줬던, 나의 채무를 다 갚아줬던 이 통대환 업자는 공짜로 해줍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 수수료가 10%에서 20%까지 받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도 평균값인 15%로 계산을 할게요. 이 통대환 업자가 갚아주는 3천만 원에 대한 15%면은 얼마입니까? 450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또 발생하죠. 기존에 3천만 원 있는 대출을 갚을 때 그 해당 금융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중도상환 수수료도 금융사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1에서 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5%로 계산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만 45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총 495만 원이죠. 그냥 5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통대환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업체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출장 수수료, 컨설팅 비용, 신용조회 비용 뭐 등등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추가 부대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외할게요. 자, 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나는 3천만 원을 갈아타기 위해서 3,500만 원의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금이 500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원금이 뭐 500만 원 늘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그런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3,500만 원을 5%, 금리 5%의 5년 상환 방식으로 받았다면 매달 66만 원이 나갑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계산했을 때는 원금 늘어난 거를 계산 안 했죠. 수수료를 빼고 계산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애초에 19%짜리 3천만 원 쓰고 있을 때 내가 78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금이 500만 원 더 늘어난 상태로 계산을 하니까 66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 처음에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21만 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고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줄어드는 돈이 12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와, 그래도 이득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매달 12만 원을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5년이면 60개월인데 720만 원입니다. 그럼 720만 원이 줄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금 500만 원 제외해버리면 22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한 달에 줄어든 돈은 36,000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각종 비용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다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19%짜리 3천만 원 쓰고 있을 때나 수수료 줘가면서 3,500만 원을 5%짜리로 갈아타나 내가 내는 돈은 똑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자로 나가던 돈이 원금으로 넘어와서 원금 자체가 불어나서 형태만 바뀐 거지
나의 빚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오히려 더 늘었고 내가 한 달에 부담하는 돈은 꼴랑 36,000원 줄어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론. 이거도 단지 수수료를 포함해서 계산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더더욱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예시로 든 거는 완전 해피엔딩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모든 게 계획했던 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랬을 경우에 나온 게 이 결과예요.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빚에 허덕이시는 분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후에는 절대 다시는 통대안 관련한 영상은 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내용 더 이상으로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자, 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해피엔딩이냐? 자, 현실을 우리가 반영을 합시다. 이제 지금까지는 대출도 다 잘 나오고 금액도 다 갈아타고 금리도 딱 19에서 5%로 내려가고 그냥 딱 숫자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 반영을 안 했죠. 자, 통대환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문제는 직장인이 받는 대출은 형식이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지금 억제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게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된 거고, 이 말은 곧 뭐냐? 옛날에 뭐 수년 전처럼 직장인 대출이 그렇게 팍팍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에서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신규 대출을 안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장인 대출은 가계대출로 포함이 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이 옛날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용 세탁을 하더라도 말이죠. 자,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책도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용 세탁을 하면 대부분 티가 납니다. 30대인 성인이 아무 신용 거래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심사자들 보면 이런 거 요즘 다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티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안 되고 정책도 안 되고 심사자들도 이제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원래 사례가 뭐였습니까? 3천만 원 연봉의 직장인이 여러 건에 분산된 19%짜리의 3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3천만 원을 세탁을 해주고 수수료 포함해서 나는 총 3,500만 원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자, 원래 레파토리라면은 이 3,500만 원이 은행에서 나와야 되죠. 1금융에서. 요즘 실제로 은행에 가셔서 연봉 3천인 사람이 대출 신청해 보면 2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금리도 5%, 택도 없습니다. 요즘 담보대출이 6%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담보대출이 6%인데 신용대출로 나오는 직장인 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용대출 8% 정도에 받았다고 칩시다. 2천만 원을. 그러면 매달 원리금으로 41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1,5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냐. 최근 대출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대출도 안 돼요. 그냥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 햇살론은 정부 지원 대출이라서 최근 대출이 있어도 통과가 되고, 그리고 DSR을 반영 안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을 햇살론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햇살론은 요즘 직장인들 대부분 금리가 9.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햇살론은 원금 균등이지만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원리금 균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32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받았던 41만 원, 나머지 뒤에서 받았던 거 32만 원, 합치면은 73만 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대출 어떻게 갈아탈 방법 없나 고민하면서 19%짜리 들고 있을 때 내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78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5만 원 줄어든 거 맞아요? 아니죠. 햇살론은 그 햇살론 받은 금액에 보증료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정부에서 보증료가 1에서 2% 사이로 발생하는데 햇살론 보증료만 해도 20만 원 돈 되죠. 자, 이제까지 봅시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져도 남는 게 없고, 계획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원래 내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19% 쓰다가 뭐 5%, 10% 이런 걸로 낮아지면 엄청나게 이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용대출을 그렇게 갈아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몇 억씩, 뭐 수도권 아파트 뭐 6억, 7억씩 이런 담보대출을 들고 있는 사람이 0.5%, 1% 차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신용대출 들고 통대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빚을 5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그 이상의 빚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통대한 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 빚을 들고 있는 사람들 통대한 해봤자 수수료만 나가고 원금만 늘어나는 거지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진짜 통대한 해도 됩니까?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검증해 주세요 하고 연락 정말 많이 와요. 저는 이게 10년 전부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통대한은 안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대한 관련해서는 상담조차도 안 하고요. 검증도 안 합니다. 자, 검증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영상 이거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고 이해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무슨 정의감이 넘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의감이 넘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에 쏙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냥 오지랖이죠. 그리고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장난 쳐서 그냥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냥 벌어 처먹는 것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오지랖 플러스 배 아픔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통대한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다. 이 영상을 2번만 더 반복해서 시청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저는 통대한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상담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통대한 통짜만 들어도 아우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자, 제발 호구가 되지 맙시다.